나와 내 가족의 건강을 지키는 시간 데일리 건강입니다. 오늘은 치과의사 이성은 원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치과의사 이성은입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자, 오늘 함께 얘기 나눌 주제 바로 알려주실까요? 오늘 준비한 주제는 구강안면 통증입니다. 말이 좀 어렵지만 구강안면 통증은 두경부, 즉 목 윗부분의 얼굴과 머리 중에서 구강 부위를 포함한 안면, 얼굴 전체 부위에 나타나는 모든 종류의 통증을 일컫는 포괄적인 용어입니다. 종류별로 나눠 알아보겠습니다. 네. 자, 오늘 주제가 구강 안면 통증입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포괄적인 의미로 사용이 되고 있는 만큼 먼저 좀 종류별로 나눠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어떻게 나눌 수가 있을까요? 구강안면 통증은 크게 세 종류로 나누는데요. 첫 번째는 치아와 치조골의 통증입니다. 이것은 실제로 치아가 시리다든지 이가 아프다든지 잇몸이 아프다든지 하는 흔히 말하는 치아와 잇몸의 통증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종류는 턱관절과 턱근육, 구강 연조직의 통증입니다. 이것은 턱관절 장애와 입안의 점막 조직에 나타나는 다양한 통증들을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 종류는 신경과 혈관의 통증입니다. 여기에는 여러 종류의 두통,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신 3차 신경통, 비정형 치통 등이 있습니다. 혈관과 신경의 통증도 있는 거면 구강 내에서 느껴지는 통증도 포함이 되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구강 내에서 느껴지는 통증도 단순히 치아와 잇몸의 문제가 아닌 다른 원인으로 통증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를 비정형 치통이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통증이 나타나는 부위를 좀 정리해 보면 어떻게 될까요? 구강안면 통증은 머리와 얼굴 안면부, 턱 부위, 치아와 잇몸, 구강 안팎의 모든 부위에 통증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구강 안면 통증은 얼굴에 있는 어느 부위든지 다 나타날 수 있는데 그 중에서도 흔한 부위가 또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어디가 있을까요? 크게 세 영역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두통이 되겠고요. 네. 두 번째는 얼굴 부위, 세 번째는 입안의 치아와 잇몸과 같은 구강 조직 부위가 되겠습니다. 네. 어떻습니까? 보통 치과를 찾는 사람들은 아무래도 말씀해 주신 세 가지 중에서도 구강 조직 통증을 좀 호소하는 경우가 좀 많지 않을까라는 예측 아닌 예측을 좀 해보는데 어떤가요? 네, 그렇죠. 대부분 입안 어딘가가 아파서 오시는데 환자분 본인도 어느 부위인지 정확히 모르실 때도 있고요. 실제로 검사를 해봐도 치아나 잇몸이 통증에 일으킬 만한 원인 요소가 발견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원인을 찾아서 여러 병원을 찾아다니게 되는 일도 생기게 됩니다. 환자분 입장에선 굉장히 답답한 일이죠. 그런 경우는 치료하는 것도 쉽지가 않을 것 같은데 어떻게 처방을 내리시나요? 그렇게 원인을 찾기 어려운 경우는 가장 보존적인 치료부터 먼저 해보게 됩니다. 네. 예를 들면 우선 통증을 완화시킬 수 있는 약을 처방한다든지 간단한 물리치료를 해드린다든지 객관적인 검사에서 이상이 나타나지 않으면 우선 환자분을 안심시켜 드린다든지 하면서 조금 시간을 두고 경과를 지켜보는 거죠. 원인이 확실치 않은데 비가역적인 치료를 막 할 수는 없는 거니까요. 네, 맞습니다. 어쨌거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정확한 원인이 발견되지 않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그 외적으로는 사실 구강안면 통증이 발생하는 원인이 또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원인들은 어떤 것들이 좀 작용을 할까요? 구강안면부는 면적이 좁은 데 비해 구조가 복잡하고 다양한 기능을 하는 부위로서 굉장히 많은 신경이 복잡하게 분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종류의 다양한 통증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또한 구강안면부는 외부로부터 자극을 받아들이는 역할뿐만 아니라 감정을 외부로 표현하는 역할도 하기 때문에 신체적인 요인뿐만 아니라 심리적인 요인에 의해서도 통증이 유발될 수가 있습니다. 심리적인 요인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건 스트레스 같은 걸 얘기하시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가장 흔한 예를 들면 우리가 갑자기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으면 갑자기 머리가 아파진다든지 너무 신경 써서 일을 하고 나면
입안이 다 헌다든지 과로를 했더니 잇몸이 다 들떴다든지 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신체적인 요인뿐만 아니고 스트레스 같은 정신적인 요인도 이 구강 안면 통증의 발생 원인이 될 수 있는데요. 사실 단순 습관도 좀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뭐 예를 들면 이갈이 같은 걸로도 좀 이런 게 유발이 될 수가 있을까요? 예,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강 안면 부위는 많은 근육과 신경들이 복잡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작은 습관에 의해서도 통증이 유발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갈이를 하게 되면 이를 갈 때 사용되는 근육의 피로도가 커지면서 턱 주위 근육들이 아파지게 되고 심해지면 턱관절 장애로까지 발전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또 어떤 습관이 영향을 미칠까요? 한쪽으로만 계속 씹는 습관이 오래되면 많이 쓰게 되는 쪽에 근육이 피로도가 쌓이게 되고 턱 관절도 힘을 많이 받아서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렇군요. 근데 사실 이게 잘못된 습관인 줄 모르고 하게 되는 그런 행동들도 있는 만큼 구강 안면 통증을 유발할 수 있는 그런 습관을 좀 정리를 해보고 갈까요? 예, 구강 안면 통증을 일으키는 요인에는 신체적 요인과 심리적 요인이 있습니다. 이것이 서로 분리된 것이 아니고 서로 연결되어 있는데 예를 들면 긴장하면 이를 꽉 무는 습관이 있는 경우 이것이 심해지면 턱관절 근육과 과긴장으로 턱관절이 아파지게 되고 치아도 균열이 많이 가면서 이도 시리게 됩니다. 이처럼 심리적인 요인과 신체적 습관들이 서로 영향을 주면서 구강 안면 통증을 일으키게 됩니다. 네, 자, 구강 안면 통증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유발할 수 있는 습관들까지 정리를 해봤는데요. 사실 입 안에서 통증이 느껴지면 대부분은 충치 생겼나 보다라고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단순 치통으로 생각하시는 분들 좀 많으시죠? 네, 그렇습니다. 구강 안면 통증은 그 증상이 아주 다양하고 복잡해서 같은 질병이라 해도 사람마다 나타나는 증상이 아주 다양합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근육에 문제가 있는데 환자는 그 부위 이가 아픈 것처럼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를 연관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정말 치아 때문에 나타나는 증상인지 면밀히 검사를 해서 정확한 원인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어떤 검사들을 통해서 원인을 찾게 될까요? 근육의 문제를 감별할 때는 근육의 과활성도를 알아보는 근전도 검사를 해보거나 뼈에 이상이 있을지를 감별하기 위해서는 엑스레이를 찍어보거나 치아의 상태를 알아보려면 전기 자극 검사나 치아 균열을 찾을 수 있는 광선 테스트를 해볼 수 있고요. 구강 연조직에 문제가 보일 때는 조직 검사를 해볼 수도 있겠습니다. 네, 이것이 치아 때문인지 아니면 근육 때문인지 그것도 아니면 뼈 때문인지 정확하게 원인을 찾기 위해서는 이렇게 다양한 검사를 통한 감별이 꼭 필요하겠습니다. 근데 사실 검사 받으러 가려면 어떤 증상을 느껴야 되는 건데요. 통증 외에 다른 증상이 나타날 수 있는지, 나타날 수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는지도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구강 안면 통증은 다양한 증상으로 나타납니다. 두통부터 눈이 시리다든지 귀가 멍하다든지 이가 시리다든지 이가 울린다든지 네. 혀가 따갑고 아프다든지 모간이 부은 것 같다든지 아주 다양한 증상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혹시 그 구강 주변부가 움직이지 않는 그런 마비 같은 증상도 혹시 나타날 수 있습니까? 네, 그런 경우는 안면부의 신경, 그중에서 얼굴 근육을 움직이게 하는 운동신경인 안면신경에 문제가 생겨서 한쪽 입 주위와 볼 주위 근육이 움직이지 않는 구안화사가 있고요. 3차 신경통이라고 해서 3차 신경에 바이러스가 감염이 되거나 어떤 문제가 생겨서 3차 신경이 분포하는 부위의 얼굴이 찌릿찌릿하거나 따갑게 아프고 하는 질환도 있습니다. 그것도 치과적인 문제인가요? 그렇게 생각 못하고 있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이 구강 안면 통증이 워낙 다양한 증상으로 나타나다 보니 실제 원인을 찾아 치료하시려면 치과에 오셔야 되는데 나타나는 증상만 생각하고 병원을 여기저기 다니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네, 사실 환자 입장에서도 그럴 땐 정말 답답한데요. 구체적으로 그러면 어떤 경우에 치과를 찾아가면 되는지 그 부분도 좀 정리를 부탁드릴까요? 구강 안에 문제가 있다면 당연히 치과에 오셔야 될 거고요. 턱관절에 문제가 있는 경우도 치과에 오셔서 왜 턱관절 문제가 생겼는지 검사를 해보셔야 됩니다. 턱관절 장애의 많은 부분이 스트레스성으로 생기기도 하지만 신체적으로
위아래 치아가 잘못 맞물리는 교합 이상으로 턱관절이 나빠지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반드시 치과에 오셔서 교합에 대한 검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두통이나 목이 뻐근하고 어깨가 아프고 이런 것도 턱관절 장애와 연관이 많고 실제로 턱관절을 치료하면 이런 증상이 개선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증상이 있으신 분들은 내가 턱관절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보시고 치과에 가셔서 검사를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꼭 치아와 잇몸 문제만 있는 건 아니니까요. 혹시라도 턱관절에서 통증이 느껴지거나 불편한 증상이 있다면 이 역시도 치과에 내원해서 검사를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구강 안면 통증 치료법에 대해서 바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원인에 따라서 다른 치료법이 적용이 되죠? 네, 구강안면 통증으로 나타나는 질환의 치료는 그 근본 원인을 찾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원인이 정말 치아와 잇몸 문제에 있다 하면 치아를 치료받으시면 되고요. 만약 턱관절이 안 좋아서 나타나는 증상이라면 치과에서 턱관절 치료를 받으셔야 하고요. 만약 신경병변에 의한 통증이라면 그에 맞는 약을 먹는다든지 해서 원인에 맞는 치료를 받으셔야 됩니다. 네, 구체적인 치료 예 하나만 좀 들어주실까요? 예를 들어 3차 신경통에 걸리면 한쪽 부위가 찌릿찌릿하고 그쪽 치아가 아픈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걸 모르고 치아가 아프다고 무조건 치아만 치료하다 보면 실제로 증상은 없어지지 않으면서 괜한 치아만 건드리게 되는 일이 생기는 거죠. 3차 신경통 같은 경우엔 진단을 잘 해서 약을 먹으면 좋아지게 됩니다. 급성으로 나타난 통증이 만성적으로 또 이어질 수도 있을까요? 네, 아주 많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구강안면 통증이 원인을 찾기가 어렵고 또 치료해도 잘 안 낫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환자분들이 이 병원 저 병원 오랜 세월 동안 찾아다니시는 경우가 많고 그러다 보면 이 통증이 만성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경우에 또 다른 문제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하던데요. 네, 구강안면 통증이 만성적으로 지속되다 보면 환자분의 정신 건강에 악영향을 미쳐서 우울이나 불안 등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통증이 만성으로 가지 않도록 조기의 원인을 찾아서 치료하는 것은 개인의 양질의 삶을 위해서 아주 중요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구강 안면 통증은 그 원인을 찾아서 치료하는 게 가장 중요한데요. 원인을 찾아서 치료해도 혹시 재발할 수 있습니까? 구강안면 통증에서 제일 힘든 게 바로 재발입니다. 네. 이것은 맹장 수술처럼 잘라내면 되는 게 아니라서 턱 근육에 문제가 생겼다면 치료가 되었다가도 환자분이 부주의한다든지 아니면 꼭 그렇지 않더라도 언제든지 재발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구강안면 통증이 심리적인 요인에 의해서도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도 조절하기 힘든 심리적 스트레스로 인해 재발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치료 후의 관리도 중요할 것 같은데요. 구강 안면 통증 예방법이 있으면 좀 알려주실까요? 구강안면 통증을 일으키는 신체적인 요인들은 그 원인이 명확하기 때문에 오히려 치료가 쉽습니다. 물리적으로 원인이 밝혀지면 오래 방치하지 마시고 빨리 치료를 받으시는 게 중요하고요. 심리적인 요인으로 생길 수 있는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항상 기쁘고 즐겁게 감사하고 사랑하면서 긍정적인 사고로 생활하는 것이 건강을 유지하는 비결이라 생각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평소에 잘못된 습관들 고치시고요. 그리고 스트레스 관리도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오늘은 구강 안면 통증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지금까지 치과의사 이성은 원장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